야생 동물들에게 삶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연 세계에서의 입지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에서 각 동물이 놀라운 방식으로 적응했습니다. 저마다 고유한 능력이 발달하고 신체 구조가 변형되면서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도 번성할 수 있게 됐죠. 비바람을 견디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기발한 적응과 상대를 속이는 기술로 먹이 동물들은 생명의 위기를 벗어날 놀라운 방어 수단을 개발했습니다. 포식자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식욕이겠지만 이들은 치명적인 사냥꾼에 맞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진화했죠. 포식자를 피하려면 먼저 위험을 감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닥쳐오는 위협은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케냐산 위쪽 경사지입니다. 거칠고 험한 환경이죠. 이곳에 사는 한 동물은 사냥꾼들에게서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독특한 신체 구조가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날씨부터 견뎌야 합니다. 바위 너구리입니다. 이 작은 포유류는 추위를 막아주는 빽빽한 털에 뒤덮여 있습니다. 새끼들은 발을 따뜻하게 하려고 암수의 등 위에 올라가 있죠.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새끼들이지만 암석지대를 가로질러 다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위 너구리는 굴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많게는 95%에 달하지만 이 험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돼 있습니다. 고무 같은 두툼한 발바닥이 발을 보호해주고 발바닥을 뒤덮은 분비선에서 끈끈한 땀이 나와 접지력을 더합니다. 발바닥 중앙부는 흙반처럼 위로 솟아올라 있어 미끄러운 표면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처럼 건조한 날에는 먹이를 찾아다니기가 쉽습니다. 이들은 26마리까지 무리를 이루고 살아 먹여 살리는 건 물론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할 식구가 많죠. 이 경사지에서는 어느 방향에서 위험이 엄습해 올지 모릅니다. 특히 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두머리 수컷이 보초 역할을 하며 자신의 영역에 천적이 없는지 살핍니다. 점장이 말똥가리는 매복 사냥꾼입니다.
몸의 밑면이 흰색이라 밑에서 올려다보면 흐린 하늘과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골짜기 위를 높이 날며 다음 표적을 찾아다니죠. 하늘에서 공격하면 방심한 바위 너구리를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보초를 서는 수컷은 골짜기 바닥은 물론 하늘도 살필 줄 압니다. 바위 너구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죠. 특수하게 발달한 홍채가 위에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줍니다. 차광판 역할을 하는 홍채 덕에 바위 너구리는 하늘의 사냥꾼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말똥가리가 먹이 활동 중인 가족을 향해 날아가며 습격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발각됐죠. 보초가 고음으로 울며 무리에 경고하자 가족이 피신합니다. 말똥가리가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기민한 먹잇감에 허를 찌르기 위해선 좀 더 노력해야 할 겁니다. 우두머리 수컷의 예리한 눈 덕에 바위 너구리 가족은 안전하게 식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이 가족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과 협력하는 것만이 안전하게 지낼 유일한 방법일 때도 있죠. 아르헨티나의 습지는 생명으로 충만하지만 그만큼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평소 활기 넘치던 둥지로 돌아온 퀘이커 앵무가 텅 빈 집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이 보이지 않습니다. 범인은 카라카라입니다. 퀘이커 앵무는 카라카라가 좋아하는 먹이죠. 가망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무리 전체가 힘을 합쳐도 이렇게 큰 천적은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 위험한 습지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주 높은 나무 꼭대기에 선사시대 동물 같은 새 가족이 삽니다. 검은 머리 황새입니다. 남미에 날 수 있는 새들 중 가장 크죠. 키가 1.5m에 달하는 데다 길고 날카로운 부리로 무장하고 있어 이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둥지에 새끼가 있을 때는 늘 다 큰 황새 한 마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목을 둘러싼 붉은색 띠는 이들의 기분을 보여줍니다. 화가 날수록 붉은색이 선명해지죠. 침입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카라카라도 검은머리 황새의 둥지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달만 지나면 새끼들이 거의 장성해 둥지를 떠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암수가 포식자들로부터 사납게 둥지를 지킵니다. 검은머리 황새가 둥지를 튼 나무는 퀘이커 앵무 가족이 가장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퀘이커 앵무 한 무리가 이사해 왔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죠. 검은머리 황새 둥지 바로 밑에 입주하면 위협적인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개조 공사로 둥지 밑부분이 완벽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검은머리 황새들은 시끄러운 이웃의 침입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퀘이커 앵무는 검은머리 황새를 집안의 경호원으로 두고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죠.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퀘이커 앵무들에게는 너그러운 이웃이 있어 다행이지만 누구나 다른 동물 뒤에 숨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안전한 은신처가 생존의 열쇠죠. 유라시아 초원입니다. 서쪽의 헝가리에서 북동쪽 중국까지 8,000km에 걸쳐 펼쳐진 광활한 지역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대 초원입니다. 숨을 곳이 없어 포식자들에게는 꿈 같은 환경이죠. 몸집이 아주 작은 초원의 동물들은 대개 날이 저물어야 밖으로 나옵니다. 스텝 레밍도 예외가 아닙니다. 몸 길이가 8cm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레밍이죠. 낮에도 활동을 하지만 밤에만 밖으로 나옵니다. 스텝 레밍은 이 지역 육식 동물들의 주요한 표적이라 항상 잠재적 위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구해야 해 가족이 어쩔 수 없이 트인 곳으로 나오죠. 많게는 9마리 정도가 한 무리를 이룹니다. 서로 뭉쳐 다니면 보다 쉽게 위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적이 다가올 경우에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탈출 계획이 있습니다. 스텝 레밍은 먹이터 저녁에 지하 땅굴을 팝니다. 먹이를 찾아다닐 때는 굴 입구에서 몇 미터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위험이 발견되면 항상 근처에 피신할 곳이 있죠. 이 땅굴 미로는 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대피하는 장소로 쓰이지만 그 중심에 레밍들이 생활하는 커다란 주거용 굴이 있습니다. 안에는 부드러운 난방용 풀이 덮여 있죠. 스텝 레밍은 겨울잠을 자지 않아 남는 먹이는 전부 굴로 가져와 힘든 시기를 위해 비축합니다. 이들은 지하 미로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땅 위의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갖춘 곳이라 안심할 수 있죠. 땅속에 숨는 동물은 설치류만이 아닙니다. 남대서양에서 한 뜻밖의 동물이 소중한 새 생명을 보살피고자 지하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포클랜드 제도는 펭귄 5종의 보금자리입니다. 대부분 땅 위에 넓게 트인 번식지에서 둥지를 틀고 생활하지만 조금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 한 종이 있습니다.
마젤란 펭귄은 땅굴을 팝니다. 이들은 한 해 거의 반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꼭 섬으로 돌아와 짝과 재회하죠. (16년) 동안 함께하는 암수도 있습니다. 암수간 애정이 깊은 이 펭귄은 짝에게 충실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마젤란 펭귄 암수는 해마다 새끼를 한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 이세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토탄을 기반으로 한 섬의 부드러운 토양 덕에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중한 새끼를 기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지하 땅굴입니다. 포클랜드 제도의 다른 펭귄 종들은 이런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암수가 육아의 책임을 분담합니다. 암수가 번갈아가며 몇 주씩 새끼를 돌보고 그동안 짝은 사냥을 다녀오죠. 이들은 주로 다른 동물들에게 불리한 환경에 땅굴을 팝니다. 섬의 많은 천적을 피하는 방법이죠. 물론 언제나 예외는 있습니다. 카라카라가 무방비 상태의 새끼를 찾아다니지만 마젤란 펭귄 암수들은 사납게 굴을 지킵니다. 카라카라가 기대한 쉬운 먹잇감이 아니죠. 결국 사냥꾼은 떠나고 굴 속의 암수와 새끼들은 무사합니다. 포식자와 먹이 동물의 싸움은 끝없는 무기 경쟁입니다. 저마다 상대보다 더 빠르고 영리하고 민첩해지려 애쓰죠. 포식자들이 기술과 속도를 강점으로 삼는 동안 자신만의 성공적인 생존 전략을 개발한 먹이 종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부에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는 소나무 숲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주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스라소니와 붉은 사슴이 아열대 종들과 영역을 공유합니다. 시베리아 호랑이와 반달 가슴곰 같은 동물들이죠. 밤이 오면 이 지역의 한 영리한 사냥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피그미 따쥐입니다. 몸 길이가 6cm밖에 안 되는 작은 식충 동물이죠. 이들은 신진대사가 엄청나게 빨라서 날마다 자신의 몸무게를 훨씬 넘는 만큼의 곤충을 잡아먹어야 합니다. 피그미 따쥐는 쉴 새 없이 사냥을 다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사냥꾼 역시 많은 포식자의 먹잇감이라 기발한 방어 수단이 발달했습니다. 몸 측면의 취선에서 불쾌한 맛이 나는 기름진 분비물이 나오죠. 따쥐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 따쥐 종이 독을 지녔습니다. 어떤 따쥐들은 생쥐 200마리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의 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걸 만한 상대가 아니죠. 따쥐의 독은 방어 수단이지만 먹이를 산채로 비축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주시합니다. 피그미 따쥐가 쥐며느리를 한 번만 물면 산채로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힘든 시절에 대비해 마비된 먹이를 굴에 저장해 둘 수 있죠. 하지만 쥐며느리는 선사시대부터 이 세상에 살아온 동물입니다. 이들도 방어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피그미 따쥐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쥐며느리가 몸을 둥글게 맙니다. 튼튼한 외골격이 날카로운 이빨로부터 몸을 보호해주죠. 쥐며느리는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몸을 단단히 웅크리고 있다가 안전해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쥐며느리는 아무리 유능한 사냥꾼이라도 먹잇감이 전략으로 한 수 앞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동물이 단단한 껍데기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파충류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놀라운 수법을 개발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유혈목이라는 뱀은 이중으로 무장한 독사입니다. 이들은 독리에 저장된 자신의 독 외에도 목 뒤쪽에 방어용 분비선을 지니고 있습니다. 굶주린 포식자들을 저지하는 수단입니다. 분비선에 저장된 독성 물질은 이들의 몸에서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유혈모기는 독이 있는 두꺼비를 잡아먹고 자기 방어를 위해 두꺼비의 독을 몸에 남겨둡니다. 먹어도 위험하고 물려도 위험한 세상에 몇 안 되는 뱀들 중 하나죠. 독 대신 훨씬 더 대담한 방어 수단에 의지하는 뱀이 있습니다. 이들은 포식자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이집트의 서부 사막입니다. 면적이 65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땅이죠. 모래 언덕, 골짜기, 산악 고원들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이곳의 동물들에게는 피신처로 삼을 만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를 개의치 않는 듯한 한 동물이 있습니다. 이집트 코브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손꼽힐 만큼 큰 코브라 종이죠. 이집트 코브라는 다 큰 코끼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무장했지만 이런 무기가 있다고 해서 늘 안전한 건 아닙니다. 말똥가리가 아침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먹잇감을 붙잡고 목숨을 끊기 좋은 발톱으로 코브라가 반격하기 전에 쉽게 제압할 수 있죠. 퇴로가 차단된 상황이라 이집트 코브라는 위협에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코브라가 머리를 들고 목을 펼쳐 후드를 드러냅니다. 이 공격적인 자세는 포식자에게 보내는 경고죠. 몸집도 실제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코브라는 다시 그늘을 찾아다닙니다.
사막에는 숨을 곳이 별로 없지만 한 가지 풍부한 건 모래입니다. 사막에 사는 또 다른 파충류는 모래를 유익하게 활용하죠. 이집트 모래보아입니다. 이들은 모래 속에서 거의 평생을 보냅니다. 머리가 작고 체격이 단단해 모래를 쉽게 파고들 수 있죠. 눈과 콧구멍이 머리 위쪽에 위치해 있어 모래에 묻혀 있을 때 파편이 들어가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래 속 삶에 완벽하게 적응해 사막에서 헤엄도 칩니다. 거의 항상 숨어 지내면서 햇볕을 피하고 포식자들의 공격도 피하죠. 꼬리 끝부분만 땅 위에 남겨둡니다.